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주인공이시죠?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에 약간 실수하신 게 있어요. 시점이. 제가 깜빡 실수했어요. 네. 박지만 씨가 77년도에 그 육사에 입교했는데 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건 그 전입니다. 그렇죠. 7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도 때 두 번 그 부모를 여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건 제 실수였습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네, 뭐 사실 뭐 저도 같이 덩달아서 갔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죠. 네, 저도 정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고요. 75년이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풀어가 볼까요? 이제 뭐 기무사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벌집 쑤신 듯해요. 이게 단순히 기무사령관 경질 문제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군의 해묵은 인사 문제와 관련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청와대가 군내 어떤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기무사를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왔던 일단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군 전체를 흔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청와대에서 검찰총장을 불러서 수시로 직보 보고를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법무장관 허수아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 사법 개통은 아주 엄정하게 그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다고. 근데 군대는 뭐냐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 아니 한 나이는 있겠지. 예. 예. 그런데 이 지금까지 군은 이런 데서도 사각지대였어요. 그렇죠. 안하모인 그죠? 예, 막 기무사령관 청와대 수시로 들어가요.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러게요.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짚어보죠. 이번에 기무사령관 교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마 이제 청와대 직보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요 문제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재수 중장, 그러니까 이 박지만 씨의 친구, 이재수 중장이 기무사령관에 앉은 이 측면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봤지만, 그렇죠. 그 전임 기무사령관은 왜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는가? 이임식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짚지를 않는데 이게 이제 불거진 건데. 그렇죠. 이게 참 재미난 현상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왜 경질됐느냐 물어보니까 김관진 국방장관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공개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 장경옥 기무사령관하고 김관진 장관하고 지금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이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전 기무사령관은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고 공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장관이 인사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랬던 거죠. 예, 장관 사실상.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를 청와대에 직보했더니 자기 잘랐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조선일보도 비슷한 요지의 취재였어요. 그래요? 그 전에 나갔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에 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이 올라왔는데 장관을 계속 유임시키려니까 이젠 기무사가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 조치한 거라고 사실상 추정 비슷하게 썼지만은 조선일보는 그걸 주장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파워 게임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어떤 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걸림돌이 되는 기무사를 제거했다. 그렇죠. 네, 이런 걸로 몰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경옥 사령관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언론 한 군데만 그것도 동아일보인데 내가 뭔 잘못이냐. 나는 장관의 인사에 문제점이 많고 그 문제점이 야전에 불만이 돼 있고 그래서 군을 제대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직원을 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장관이 인정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 잣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판단 잣대가 그러면 기무사령관이 장관 제끼고 청와대에 직보한 건 팩트 아닙니까? 팩트죠. 자, 그러면 이 팩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 노무현 정권 때 기무사가 대통령에 직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니,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무슨 그 동향 보고에 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때 이제 유익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실장에 이제 그 사실상 친척 관계에 있는 김종태 사령관이 이제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친척 관계였어요 또? 친척 관계예요. 상주고 후배고. 예. 그래가지고 옷 벗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김종태 중장을
그땐 소장이었죠. 예. 중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기무사령관으로 픽업한 거예요. 그게 또 유익 비서실장의 작품이었습니까? 예, 아마 이모의 아들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 사총관이네? 이종 사총관이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도 정기적으로 직보한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게 대통령한테 기무사령관이 가서 독대보고 했냐 안 했냐를 직보로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직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직보의 의미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장교들 인물 검증을 합니다. 직접 해요. 예.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청와대 이제 인사비서관이라든가 네.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예. 여기서 이제 장교들 검증 자료를 기무사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무사는 옛날에는 그 조난 자료라고 해서 조난 참고 자료라고 해서 장교들의 신상을 그 사람이 이제 군의 재임 기간 내내 다 수집한 게 이렇게 사례를 다 모아놨다고. 그렇죠. 요거를 발췌해 가지고 청와대에 갖다 주는 거. 요걸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신원조회 자료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청와대에 제공하게 되면 예.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와대가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인사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군의 정기적인 동향 보고 이런 건 아니고? 네. 동향 보고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정책에 관한 거 뭐 그 외에 어떤 군내 어떤 사기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얘기를 좁혀서 하자고. 인물 정보, 인사 정보에 관해서 이걸 기무사가 그 동안에 신원조회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통을 시켜온 겁니다. 그리고 기무 자료는 다른 기관 자료하고 달라요. 다른 기관 자료는 뭐 끽해봤자 뭐 범죄 조회, 그다음에 어떤 그 자질에 관한 일부 평가가 들어가 있지만은 뭐 거기에는 리더십 같은 거 또는 어떤 그 상하 간의 어떤 그 좀 범죄적인 어떤 문제는 없냐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는 다른 기관도 발행합니다. 예컨대 헌병, 그다음에 국방부 감사관실, 뭐 이런 어떤 그 기관들도 이런 거를 다 만들어요. 그런데 기무는 달라. 기무는 같은 신원조회를 만들더라도 사례가 붙어 있어요. 예컨대 이 사람이 장군이다. 근데 대령 때는 뭐 어땠다. 부하를 어땠다. 무슨 일이 있었다. 또 중령 때는 어땠다. 이래가지고 과거에 이 사람의 이력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첨부시킬 수가 있다고. 요게 기무 자료의 어떤 파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면 어떤 거기에 일부 어떤 그 기무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인사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쭉 써놓으면 이게 사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렇겠죠. 이걸 청와대가 검증 자료라는 명목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는 이게 아주 극심한 폐단이 이제 심화됐는데 청와대가 직접 검증 자료를 관리하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올린 진급자를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귀찮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예 복수로 올려라. 2배수로 올려라. 3배수로 올려라. 국방부한테. 국방부한테.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부적격자로 만든 블랙리스트죠. 이 검증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가 인정 안 하는 장교들을 다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자를 발탁해서 진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직접 청와대가 했기 때문에 MB 정부에서는 이게 거의 뭐 그 폐단이 상당히 어떤 그 심화됐다.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자료를 기무사를 통해서 보고받는 것은 불법이거나 일탈 행위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면? 이게 기무사령관 역대 기무사령관 출신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양분돼 있어요. 이게 적절한 거냐 아니냐. 장경옥 전 사령관의 이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기무사령관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장관을 견제하는 것도 있다. 이래 되니까 이걸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 안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둘로 양분돼 있어요. 그러면 인사 자료에 관해서도 장관이 누구를 장군으로 이제 진급시키고자 한단 말이죠. 근데 기무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이 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법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부하거든요. 그렇죠. 장관의 어떤 지휘 감독하는 예하 부대장이에요. 그런데 예하 부대장이 뭐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비위 내지는 어떤 잘못된 실수를 갖다가 꼬치꼬치 청와대 가서 일러 바친다. 네. 그러면 뭐 저기 그거는 청와대에서 저기 갖고 있는 부대지 예. 장관의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점을 한번 그럼 이렇게 짚어보죠. 자, 국방장관이 네. 특정한 인맥이나 군맥을 예를 들어서 계속 진급시키려고 한다. 네. 그런데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그런 인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네. 청와대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어떤 그런 인사 방향의 인사 내용에 네. 검증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군 인사에 있어서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은 예. 기무사 말고도 예. 국정원이 있어요. 예. 예, 국정원이 다수의 연락관을 군에 파견하고 있다고. 예. 그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이쪽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굳이 그 어떤 기무사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떤 여러 기관 출처의 정보를 다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헌병, 법무, 감사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저기 국정원 꼭 기무의 어떤 자료에만 의존해 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것들은 적절치는 않다고 그런 그리고 거죠. 또 언론 네. 보도에 또 하나의 측면 자 그러면 기무사가 네.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제끼고 청와대한테는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거의 동시간대에 네. 약간의 시점을 두셔서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를 해왔다. 네. 고로 국방부 장관을 완전히 제낀 건 아니다. 네. 이런 논리도 있어요. 이건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저는 저기 그 지금까지 김관진 장관 얘기는 자기도 모르게 청와대 보고했다는 걸 문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기무사가 장관한테도 다 보고를 올리죠. 네. 예, 장관이 궁금해하고 또 저기 인사에 참고가 된다면은 자료를 당연히 갖다 줘야죠.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까지 그 기무가 이렇게 했던 행태가 대다수 군인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문제는 이 법적인 과정도 있지만 그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냐 이걸 의심받고 있어요. 아하. 예. 예를 들면 기무가 보기에는 저기 그 자기들한테도 걸림돌이 되는 장교들이 있거든요. 네. 저놈이 지금 대령인데 중령 때 기무를 한번 씹었다고. 예. 네. 그럼 이런 거는 철석같이 기록해 놓거든. 반드시. 예.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대다수 장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고 예. 두 번째는 그 인사자를 본인한테 열람을 안 시켜준다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을 네. 기무가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꾸몄을 때 이걸 누가 수정해 주냐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기무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없다.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대다수 야전의 군인들이 그게 불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무나 국정원에 줄 잘 서서 이렇게 진급되려고 하는 장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장교들이 동기생 경쟁자에 대해 가지고 음해성 정보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기무가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 음해성 자료를 누가 검증하고 이걸 바로잡느냐. 이게 또 야전의 불만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관, 기무사령관, 야전 군인들의 입장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서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네.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이것은 애시당초 태생적으로 예. 기무사한테 이런 어떤 그 일을 시킨 예. 말하자면 어떤 국가의 역대 정치 권력,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어떤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제멋대로 네. 장교들을 어떤 줄 세우고 권력화한 이런 기무사령부. 예. 또 어떤 그 군에 근무할 때 자기의 근무 인연이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줄 서는 장교를 위주로 진급시키려는 국방장관. 예. 이런 이해관계가 다 충돌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전두환 씨가 그러니까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 아닙니까? 보안사죠.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회가 번창을 했던. 네. 그 배경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하극상의 일반화. 그러니까요. 예, 군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네. 예, 보안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그 연행해서 구속시키고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방부에 쳐들어가가지고 총 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연행해오고. 네. 이거는 쿠데타적 상황, 일종의 어떤 하극상의 극치. 예. 이건 내란이죠, 내란. 이석기가 내란이 아니라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제끼고 김관진 장관의 인사의 문제점을 담은 내용을 청와대에 그러니까 보고를 한 것. 그 행위는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적절했으나 예. 일견 정당한 견제이기도 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현실을 계속 나눠서 설명드리고 예. 여기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네. 저 그건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봐요. 왜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데 네. 예, 구조 자체가 역대 군을 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과 예. 정치 권력에 줄 서고 싶어하는 군인이 예. 기무사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야합을 해온 예. 이 어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면을 그대로 놔두고 네. 우리가 지금 이 보고가 잘 됐다 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허무한 어떤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 네.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서 평가의 잣대를 잡기 위해서인가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하고 장경욱 전 사령관의 주장이 완전히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경욱 전 사령관은 청와대 죽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거고, 그렇지. 그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돼요. 아 물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기무사가 직보를 한다는 의미는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네. 청와대가 보고를 안 받으면 직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런데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와대가 자료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기무사 보고 올리라 그러거든. 이게 없이 이거 참고하십시오 하고 자발적으로 갖다 줬다? 네.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청와대라는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데 이 청와대 국군 통수권을 잠시 평시에 위임받은 국방장관, 이거 위임입니다. 대통령 장관이 군정권자가 아니에요. 위임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국방장관이 그 청와대가 필요로 해가지고 기무사령관이 자료 갖다 대는 걸 문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청와대가 답을 해야죠. 그렇죠. 정리를 해줘야죠. 물론이죠. 그런데 밑에서만 이래 싸웠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경욱 사령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건 장관도 같이 경질했어야 돼요.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될 바에라면은 둘 다 잘랐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청와대. 알겠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이걸 청와대는 아무 말 없는데 그리고 청와대에 직보한 걸 문제 삼는 장관이라면은 대통령한테 대든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너 청와대 내 몰래 보고했지 이걸 문제 삼으려면 그 상대방 청와대에다가도 왜 나 몰래 이런 식으로 군내 정보 빼돌리냐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청와대가 답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이 그 말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제끼고 청와대에 직보를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한테 충성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무사령관의 전격 경질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은 왜 또 경질에 동의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인사에 대한 파워 게임입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 김관진 장관께서는 그 MB 때 임명되신 장관인데 MB 초기에 그 참여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장교를 좌파 장교로 몰아가지고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대거 숙청을 시켜버렸다고. 그런데 김관진 장관 인사의 특징은 그 사람들을 대부분 구제한다거나.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또 독일 육사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유학파에서 이제 인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등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숙청된 어떤 그 배제된 장교들을 뒤늦게 진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 인사 시스템이 망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를 들어서 임기제가 남발되고 무려 이번에 뭐 3명 4명이 요직에 진출했어요. 과거에 없던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출신 그 근무 인연을 따져가지고 그쪽 장교들이 진급이 된 게 사실이거든. 이러면 유력자 중심의 인사가 되잖아요. 시스템 중심의 인사가 아니고.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나름대로 그걸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즉 MB 정부 인사가 워낙 개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 그 구제 인사를 하니까 새로 진급돼야 되는 층들 다음 기수들하고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급 공석은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고참들이 진급이 되나 놓으면 새로 진급이 돼야 될 야전의 장교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전의 목소리를 기무사가 주목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적인 요소를 봤을 때 기무사는 새로운 인사 기수들이 피해를 본다. 네. 확인해봤더니 사실이더라.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장관을 조여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오르냐 문제보다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사 누가 진급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것이 결국은 기무사의 직보가 적법하느냐 문제로 번진 겁니다. 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가 다 조장한 거예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측근도 또 진급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 또 따라간 그 대령, 무려 대령을 8년 달았어요. 오, 예. 예, 그래서 8차 진급했어요 이번에. 예, 이건 군내에서 이거 창군 이래 난 처음 보는 일이에요. 네. 예, 이미 집에 가고도 벌써 남았을 사람이 장군 진급됐어요. 대령만 8년을 했어요? 네. 그 저기 8차 진급. 아니 대령만 8급한 게 아니지 더 했지. 계급 정년 이런 게. 그러니까 진급 그 대상자만 8년째야. 그러니까 대령 원래 대상자가 아닌 기간도 있으니까 한 10년 넘게 다른 거예요. 예. 대령만. 예. 예, 이 사람을 뒤늦게 진급시켰어요. 이거는 군으로 봤을 땐 일종의 추태거든, 추태. 네. 그러니까 지새끼 챙기기,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이렇게 이번에 인사에는 실세들이 많아나 가지고 네. 애시당초 이거 골마 터질 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군 인사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됐어요. 네. 예, 서로 내 새끼 챙기기. 제가 이거를 그 한참 전에 지난 4월에 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네. 육사 출신들이 이제 자기 새끼 챙기기 할 때 육군에서 인사가 어려워질 거다. 네. 그 골마 터진다. 제가 경고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군 네. 내부 갈등으로 이게 폭발이 된 거라고요. 예. 그러면 예. 아무튼 이게 뒤늦게 폭발이 됐지만 네. 그 이게 벌어졌던 시점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 이전에 벌어졌던 시점,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을 때 인사를 가지고 그러면 대입을 하면 네. 자, 인사를 둘러싼 이른바 그 싸움이었고 파벌 싸움이었고 이랬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셨으면 예. 그 파벌 싸움의 결과로서 얼마 전에 나왔던 인사 그 대입을 하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이 파벌들 유력자들 간에 네. 어떤 그 엉성한 타협과 절충으로 인사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각자 몇 자리씩은 챙겼다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야전의 전투 임무를 하는 장교들한테는 기회가 적게 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예. 이번에 이 정부에서 육사 출신을 너무 많이 증용했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불안하게 생각한 게 이거였다고. 예. 거기에다가 남재준, 김장수는 둘이 인사에 관해서 서로 예전에 해묵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예. 그럼 육군이 이 사람도 하나 주고 저 사람도 하나 주고 예. 이렇게 연 나눠 먹듯이 너도 예.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예. 이런 식으로 절충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거기에 이제 장관이 또 자기 사람 챙긴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군의 어떤 그 사기와 단결이 극도로 저해되면서 군이 이제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예. 줄 세우기 하고 예. 이러는데 기무사가 또 돌연 다른 소리 하니까 그걸 또 못 봐주고 잘라버리는 네. 이런 어떤 상황까지 이제 치달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군을 이렇게 오합지졸 잡군으로 만든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 이런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도 제대로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어떤 그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운영에 있어서도 앞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네. 이제 모든 장교들의 관심사가 인사 문제가 됐습니다. 예. 진급 경쟁에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네. 오롯이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예. 누구한테 줄 서느냐 예. 이런 쪽으로 장교들한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5년이 참 캄캄하다. 남은 4년 불안하다. 그러니까 인사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정실 위주의 인사였다. 그렇죠. 지난 유력자 인사는. 인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력자가 복수이다 보니까 네. 마구 얽히고 설켜 들어갔다. 그렇죠. 뭔 제후들 마냥 그 군웅할 거, 예. 나눠 먹기, 예. 연 나눠 먹듯이. 예.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예. 이렇게 돼버렸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이제 끝났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그 이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죠. 군인이 저 기무사가 청와대 직보했다는 걸 대놓고 욕하는 장관이라는 건 난 이 말들 자체가 쇼킹해요, 사실은. 청와대가 곱게 볼 리가 없겠군요. 예, 곱게 볼 리가 없죠. 예.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장경옥 저 양반도 지금 쇼킹한 발언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받아쳤다는 거. 네. 야, 우선 다 떠나서 육사 선후배 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난 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예요. 예, 이렇게 대놓고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놓고 싸우는 걸 난 본 적이 없고 공개된 지금까지. 무대에서 공개된 무대에서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저기 이건 다 청와대를 욕먹이는 말하자면은 자기 상관을 씹는 행위들이잖아.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 씹고 국방장관은 청와대 씹고 이런 결과예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상의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있다. 물론이에요. 자, 기무사 내부를 보자고. 아주 심각하다고. 사령관 바뀌었어요. 사령부의 2인자 참모장도 내쫓겼어요. 그다음에 저기 국방부에 나가 있는 기무부대장을 백기무부대장이라 그래요. 이거 최고 요직입니다. 원스타 중에. 이 사람도 잘렸어요. 그다음에 저 장교들 동향 관리하는 걸 누가 하냐 하면은 기무 3처가 한다고. 옛날엔 1처라 그랬는데 요즘은 3처예요. 3처장도 원스타인데 얘도 잘렸어요. 그런데 이 장군을 야전부대 모 사단의 부사단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고 국방부가. 자, 이건 뭐냐면 기무사를 통째로 날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 저기 기무사령관만 자른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뿌리까지 다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 기무 3처장이 육사 41기인데 야전부대 부사단장으로 발령냈다는 소식을 듣고 전역 지원서를 내버렸어요. 나 군복 벗겠다. 한마디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 얘기예요. 이자의 동기생들을 지금 보면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육사 41기가 아주 불안해요. 국방부 정책처장, 뭐 합참작전처장, 연합사작전처장 이게 41기의 최고 요직들이라고 군의 선두주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진급에서 떨어지고 다른 어떤 그 한직에 있던 인사군수 쪽의 병과에 원스타들이 진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3처장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동기생들이나 이 전체를 봤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옷을 벗겠다. 사실 군인이 말입니다. 잘 나가던 장군이 전역 지원서를 낸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기무의 주요 간부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적은 난 본 적이 없거든. 이거는 군 인사의 무언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반증입니다. 기무사가 자기들이 저렇게 모가지가 줄줄이 나갈 정도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정보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주요 기관의 사람들이 이랬다? 이게 쿠데타 말고 난 이런 적 본 적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요. 그러면은 지금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적개심이랄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김 장관이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억하심정이 얼마나 강한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일파만파로 야전에 퍼진다고. 그 진급의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한두 명이냐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군의 어떤 그 인사 문제, 우리 군대가 언젠가 망하면은 아마 인사 문제 때문에 망할 거예요. 독일 군대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모스크바에 진격하려고 그랬는데 독일군의 그 천재 장군들이 다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36명을 숙청시켰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에 진격했다 국가가 파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쫄딱 망했어. 이 군이 정치화되면서 진급 경쟁에 몰두하고 이걸로 치고받고 싸웠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이렇다면은 이거는 저기 단순히 인사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 야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썩거린다라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를 진정시키고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불가피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시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왜 지금 장관 노릇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 그런 겁니까? 다른 사람 저기 그 지명했다가 낙마해가지고 그냥 유임시킨 거죠. 그렇지. 몸 함부로 굴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때 깨져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낙마한 거예요. 물론 나중엔 박 대통령이 결정은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겁니다. 왜? 몸을 함부로 굴려서.
그렇다면 김관진 장관이 이 정부하고 과연 그러면 맞느냐?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맨날 짐 쌌어요. 나갈 생각만 해요. 그런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해버렸는데 네. 그걸 청와대가 견제를 하려고는 했겠죠. 예. 그러나 장관이란 상징성이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 1년 가까이 지금 더 가게 생기는 건데 예. 당연히 청와대에선 김관진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저기 청와대 경호실장 박흥렬 지금 경호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애시 당초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장관설이 많았어요. 아, 국방장관설이 많았어요? 네. 예. 예, 그분도 인사 전문가예요, 사실. 예. 보라고 이제 이 나라는 작전의 전문가가 아니라 앞으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그러니까 군의 파워는 지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사권에서 나온다. 예. 이게 지금 명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장교들의 생존 경쟁이 이제는 어떤 그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가 사실은 끝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인사 부서가 끝발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회사인데 네. 딱 군이 그 모양이군요.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서해에서 무슨 사건 나잖아요. 예, 보십시오. 네. 작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합참의장 거기에다가 다 줄 서서 들어온 장교들 위기 관리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MB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잘못된 인사에서 그 모양 그 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는 참 말이 많았어요. 네. 참 말이 많았는데 군 인사에서까지 그 인사의 문제가 네. 그대로 오히려 더 심하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니까. 네. 자, 검찰총장 서울지검장한테 댓글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자, 그거 갖고도 국가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만 이거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은 인사 문제까지 덮어 씌워서 네. 어떤 그 상하급자 간에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얘기인데 네. 이건 검찰 문제보다 심각해요. 그래요. 네, 이건 장병들의 피로서 되돌아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거네요.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수습의 포인트는 보니까 김관진 장관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예. 김 장관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유럽 순방 중인데 네.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네. 그러니까 과제가 하나 지금 또 던져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네, 둘 다 잘라야 됩니다. 한 명은 이미 뭐 끝났는 거예요. 한 명은 끝났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